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새로 찍게 된 이유는 저번에 제가 인천에 실기시험을 치러 간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필기를 어떻게 공부했냐, 실기를 어떻게 공부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정보를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필기시험이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제 전공은 해양학 전공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양환경기사를 준비할 때 5과목인 법규를 제외하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배웠던 부분이었고 또 전공책을 살펴보면 꽤 많이 답이 나와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자에게 유리한 시험인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시험은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총 2달을 공부를 했고요. 2달도 매일마다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쉬엄쉬엄 했어요. 공부를 빡세게 한 건 아니어서 2달 내내 한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 남았다고 벌써 필기를 포기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환경기사 필기법부터 말씀드릴게요. 환경기사는 따로 문제집이나 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 제가 기출을 어디서 얻었냐면 저는 해양인 동호회라는 다음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 카페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해양인 동호회가 가입하시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기출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필기 기출도 알 수 있고 실기 기출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양인 동호회 카페에 가입을 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문제를 다 다운을 받아서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해양환경기사는 사실 문제은행인 경향이 좀 많아요. 제가 작년에 시험을 쳤을 때는 2003년, 2004년 문제가 꽤 많았어요. 문제은행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사시고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책이 없긴 한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있거든요. 인터넷 이북 책이 있는데 굳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이패드에 문제를 담아서 풀었다고 했잖아요. 과목별로 풀지 않고 연도별로 풀었어요.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쫙 풀고 오답노트 쫙 하고 복습 쫙 하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오답노트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해양환경기사가 문제은행인 경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문제가 또 나와도 또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오답노트와 복습은 꼭 두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오답노트를 어떻게 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답노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다 풀고 다 매기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만약에 해양학기론에 1번이 틀렸다고 하면 1번 문제 적고 그 다음에 보기 같은 것도 다 적고 1번이 왜 틀린 답이고 2번이 왜 틀린 답이고 3번은 왜 옳은 답인지를 다 적었어요. 손으로 볼펜으로 다 적었습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했던 이유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고 약간 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복습도 같이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아는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오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하셨으면 복습을 하셔야 하잖아요.
복습을 할 때에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날의 오답노트를 마이드라이너 펜으로 일일이 이렇게 색칠을 해가면서 모르는 단어, 좀 몰랐던 수식 같은 거를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복습을 하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해양 법규 파트예요. 해양 법규 파트는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정말 이것도 사실 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법규도 나오는 부분만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 감고도 10년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해양 관련 법규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 꽈락이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저도 2017년까지는 계속 이게 꽈락이 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은 법규 파트는 옳은 것만 외우자 라는 거였어요. 아까 전에 제가 오답노트를 정리할 때 다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규는 사실 오답노트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답이 10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답노트에 뭐라고 적었냐면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라고 평서문으로 딱 적었어요.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은 10년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예를 또 다른 걸 들면 유결화제, 유협착제, 유처리제, 유수분리기 이런 게 막 있는데 약제인 것은만 골라가지고 약제, 자제만 다 적고 그것만 외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약제인 것은 할 때에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약제가 아닌 것은 할 때에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게 그렇게 오답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많아 보여도 겹치는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거의 17년까지를 풀다 보면 이제 어느 문제가 좀 나올지는 감이 잡혀요. 그리고 해양 관련 법규에서는 연도, 얼마, 몇 톤, 몇 개월 이러한 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따로 좀 많이 나온다 싶은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체크를 해가면서 풀었어요. 나중에 시험장에 오답노트를 들고 갈 때 저는 이 파란색이 체크되어 있는 것만 보고 문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필기법은 사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저는 총 16개년을 풀었고요. 이거를 2번 돌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2번이나 풀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루에 1개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6개를 2번을 돌려도 32개입니다. 하루에 1개만 하면 약 1달 동안 할 수 있죠. 약 1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2달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앞에는 해양학 책이라던가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 1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교재 같은 거를 참고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만 다 돌리면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필기를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다 맞출 거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큰일 나요. 전공자인 저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모르는 문제가 정말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 중에 혹시 해설집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는데 저는 해설집은 따로 없었고요. 모르는 문제는 전공책을 찾아봤어요. 그래도 모른다 싶은 거는 구글링을 했고요. 모르는 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재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구글링을 해도 모르겠다
이 수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싶으면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답을 외웠어요. 두 번째는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어요. 필답과 작업형이고요. 저는 작업형을 제 학교인 부경대에서 못 치고 인하대까지 갔습니다. 네, 인하대까지 갔어요. 정말 티켓팅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필답과 작업형 중에서 먼저 필답을 준비하시게 될 건데 필기를 시험을 치면 시험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6시에 가답이 뜨면 바로 채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점을 하고 제가 통과를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그날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에 6월 6일에 시험을 쳤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통과된 걸 알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필답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필답 공부도 필기와 똑같지만 좀 다른 게 필답은 문제 은행인 경향이 조금 적어요. 물론 좀 겹치는 문제가 몇 개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필답은 좀 제 전공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필답도 사실 책이라던가 인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밖에는 사실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양인 동호회 카페에 가시면 필답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정말 완벽하게 복기가 된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필답 시험을 친 시각, 그 시각에 먼저 친 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거를 다른 한 분이 좀 취합을 해서 문제다운 문제로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찾아봤고 이게 필기처럼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게 아니라 좀 흩어져 있거든요. 해양인 동호회 카페 검색창에 2018년 필답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일일이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일일이 그렇게 찾아서 직접 손으로 적고 거기에 맞는 답을 적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 브이로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카페나 그런 데에 가서 공책에다가 엄청 열심히 적는 그런 타임랩스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다 필답 문제를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필답과 작업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으시면 저는 두말할 거 없이 필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답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작업형 같은 경우는 워낙 실험이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 하시지만 실제로 실험 자체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형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필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필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손에서 놓아도 안 되고요. 저는 필답을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5일 정도의 여유 시간 동안만 작업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필답에서 꽈락이 되어서 작업을 잘 쳤는데도 불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필답을 거의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2달 동안은 필답에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기랑 필답이랑 공부 방법이 저는 좀 달랐어요. 필기는 아무래도 사지선다했다 보니까 체크하고 매기고 오답노트하고 복습하고 이런 루틴이 지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필답 같은 경우는 체크하고 복습하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굉장히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올라와 있는 문제에 달린 답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제가 전공책을 많이 살펴봤거든요. 전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2016년도 해양환경 필답 문제인데요. 연렴순환 증가와 감소라고 정말 간단하게 문제가 적혀있고 괄호 열고 알칼리도, pH, CO2, 영양염류 이렇게만 문제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책에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렴순환에서 알칼리도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저희가 바꿔야 돼요. 이럴 때는 저는 해양학 책이 있어요. 해양학 책을 펴서
연렴순환의 파트를 펼쳐서 그 연렴순환에서 알칼리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pH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다 적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제가 해양환경기사 끝나고 나서 다 버리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기가 싫었나 봐요.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문제를 푸실 때는 정말 필기처럼 답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이잖아요. 이때는 문제를 적고 저만의 생각으로 답을 적고 전공책을 보고 답을 다시 적고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해설 같은 거를 보고 그렇게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쳐서 저만의 답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딸려있는 답을 그냥 달달달 외우다 보면 시험 칠 때 못 적거든요. 이걸 그 많은 문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필답을 공부할 때는 직접 답을 적어보고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또 결과, 생성물이죠.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크류 스키머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성요소 3가지는 펌프부, 유해수부, 동력부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만 딸랑 적는 게 아니고 펌프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유해수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약간 이런 것도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두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거는 또 전공책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인터넷의 힘을 많이 빌렸던 것 같습니다. 작업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작업형을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실험실을 한번 빌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실험을 진짜 직접 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기구를 어떻게 다룬다? 약간 손에 익을 정도로 다룬다? 라는 느낌만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시험 준비를 했지만 실험 과정 같은 거를 다 외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시험 기구를 손에 익힌다라는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갈 수 있는 수동 힐렛이 그 고무 힐렛이잖아요.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고무 힐렛을 제가 가지고 갔는데 정말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손에 익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 고무 힐렛에 투명 빨대 있죠? 그 흔히 주는 테이크아웃점에서 주는 기다란 투명 빨대를 꽂고 계속 실험 연습을 집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야매인데 제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좀 웃긴데 집에 컵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컵이 많이 없다면 종이컵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종이컵에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플라스크 1 무슨 500ml 플라스크 100ml 플라스크 이렇게 다 라벨링을 한 다음에 그걸로 실험을 하는 연습을 했대요. 제 친구는. 저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장에 가면 주어지는 실험 기구라던가 그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한 번만 해보셔도 돼요. 저도 솔직히 이때 학교에서 해준 거 빼고는 단 한 번도 직접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실험한 것도 제대로 된 실험 절차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겁먹지 마세요. 진짜 실험 자체는 간단합니다. 작업형 시험을 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계산식이에요. 계산식. 계산식이 잘못되면 정말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제가 아직 안 버렸어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남겨놨는데 보이세요? 보이시나? 이게 뭐냐면 그 해양인 동호회 카페 있잖아요. 한 분이 이런 자기의 데이터를 올려주셨어요. 농도 0, 1, 2, 3, 4, 미지 농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측정하신 흑광도를 쫙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계산 연습만을 진짜 5일 동안 내내 그것만 했습니다.
좀 버려가지고 이 정도지 5일 동안 하루에 4번씩 3번씩은 꼭 검량선식을 만드는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할 때 계산기로 처음 계산을 하면 되게 헷갈리고 너무 많고 진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그 손에 익으려고 많이 연습을 했고 답을 외울 만큼 진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y는 ax 플러스 b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해양인 동호회에 질문도 올리고 또 따로 카톡도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친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작업형 시험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말자. 작업형 시험보다는 필답형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형 시험이 너무 걱정된다. 나는 정말 비전공자인데다가 기구도 잘 다룰 줄 모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컵 아니면 컵 같은 걸로 미리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 고무 힐렛을 사실 거잖아요. 사실 때 일회용 피펫도 하나 따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게 없어서 빨대로 했는데 파이펫을 미리 하나 사셔서 그걸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하는 전 과정들 있잖아요. 희석하고 분비하고 면밀히 넣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5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 매일 2번씩 적었어요. 적으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제가 그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일일이 다 적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주로 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아는 언니는 한 번도 그 실험을 해보지 않고 저희 교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도 안 왔거든요. 그 언니는. 그랬는데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업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이컵법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해양환경기사를 취득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제 공부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해양환경기사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해양환경기사 실기 계산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